미국 이번에 지금 4분기 실적이 한창 진행 중인데 황 팀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을 해보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안 좋은 주식들은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의 당연한 뭐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금융시장이 사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였죠.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는 끝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4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가이던스라고 얘기하는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됩니까? 네,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랑 뭐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 선행 12개월 후에 네. EPS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항상 보고 있는데 일단 전주 대비해서 0.54% 제일 왼쪽이 S&P 500 전체 업종입니다. 0.54%가 상승을 했고 1% 이상 이익 추정치가 좋아진 섹터가 IT,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IT 그리고 부동산, 에너지가 거의 2% 가깝게 EPS가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 이 섹터를 제외하면 전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들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황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S&P 전체의 섹터의 방향성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다시 이제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이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는 제일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해놨는데 네.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S&P 500 지수는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다 잘 나왔고 애플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지난 1월 28일부터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12개월 선행 EPS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뛰지 않고 일정 수준 올라가더라도 실적만 잘 나오면 충분히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지난주 우리 민 부장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적어도 코스닥에서 하루 2천억 내지 3천억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는 아주 의미 있는 매수 시그널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매수 타이밍은 아직 멀었다고 보시는데 황 팀장님 먼저. 앞에 민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차트 보면 네. 사실 이제 주가가 먼저 꺾이고 EPS가 따라오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으실 건데 네.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의 EPS 추정치를 보면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조짐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한 0.6%,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한 0.5% 계속 이익 추정치는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대만이 한 5% 가깝게 상승을 예. 하고 있고요. 한국도 한 1% 이상으로 일단 한국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꺾어져서 내려왔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추정치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던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이 이번 3월 회의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정책이 아닐 것이다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한 3차례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정도니까 기존에 50bp 할 수도 있다 또는 올해 4차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에 대비하면 사실 좀 약간 온건한 분위기를 좀 약간 돌아섰죠. 그리고 기존에 매파적으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던 분들도 조금은 좀 온건한 스탠스들을 좀 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연방준비위원회가 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아니고 이제 인플레하고 고용이라고 얘기를 해도 네. 결국은 금융시장 눈치를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 뭐 밸류에이션 지표라던가 네.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PBR이나 PER 지표가 조금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감안한 지표라던가 그다음에 심리 지표, 뭐 기술적 지표, 통계적 지표 이런 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상으로는 바닥은 통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거고 최근에 또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주식 100%로
다 채워서 버텨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날 우리 양시장이 연휴 직전에 강하게 올랐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수급은 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이제 월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1월 달이 금융위기 이후로 두 번째로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월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코스닥이 거의 15.6% 빠졌고 코스피도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게 2018년도 10월 달 이후로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졌으니까 한번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노란색 코스피입니다. 지금 2,600선까지 내려왔었죠. 이 짙은 파란색이 선행 이제 PBR입니다. PBR. 네, PBR은 순자산 기준인데 1월 마지막 주는 0.97배, 0.96배까지 갔었다가 예. 1월 28일 날 반등을 주면서 1배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 기업들의 이제 선행 EPS를 한번 봐야 되는데 9,656원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해놓은 노란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바닥을 찍고 최근에 9,870원까지 만 원에서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밸류에이션은 한 10배 정도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2,600선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 겁먹을 구간은 사실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변수가 남아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많이 예. 흔들렸었는데 아직까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양한 지수 편입에 대한 이벤트는 마감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 편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2,600선의 밸류에이션이랑 그다음에 어닝 추정치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황 팀장께서도 지금 낙폭 과대라고 인식하시나요? 근데 지금 구간은 2,600포인트를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맞죠. 터치했다가 네,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합리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 이하 구간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수급이라던가 예. 이제 한국 시장 특유의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반대 매매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롱테일을 달고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봐서 그 영향을 솔직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2,600포인트 이하부터는 정말로 커다란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또 팬데믹이 또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장이 세게 한번 꺾이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가려면은 실적이 받쳐줘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이 네. 있나요? 지금 글로벌 이익 추정치는 그래도 다소 조금씩은 네, 상향되고 네.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머징국 할 거 없이 다 상향을 하고 있고요. 특히 IT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산업재들 위주로 이제 좀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사실 큰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 플랫폼이라던가 아. 2차 전지라던가 예. 정말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왔던 주식들이 일단은 좀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을 보면 이익 추정치들이 대부분 조금 하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크게 물려 있는 주식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행히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너무 과하게 손실 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종목 선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저점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뒤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추천 말씀드립니다. 뭐 실적이나 아니면 이 갈아탄다는 거 아니면은 종목을 또 이렇게 고르는 와중에도 이쪽 분야는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싶은 데가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이 어쨌든 자신 있게 이제 일별 매수로 한 2, 3천억씩 이제 컴백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2월은 실적 발표가 어쨌든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낙폭 과대한 이제 실적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안 좋은 종목 업종부터 먼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이브 먼저 말씀을 좀. 하이브? 네, 하이브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지난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이제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이브의 연결 영업이익도 좀 하향 지금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를 주가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주가가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먼저 반영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EPS 추정치도 지금 덩달아서 같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이브는 일단 방탄소년단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올해 말 시작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도 내년은 이제 감익이 되지 않겠나. 워낙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갈 경우에 그러면 실적이 조금 쉬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막 뜨겁게 타올랐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NFT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아이돌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NFT화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꿈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고 최근에 뒤로 뭔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 거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하이브는 좀 그런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의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주의할 업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망한 쪽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인데요. SBS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분기 실적이 사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 90% 하회하면서 33억, 연결 기준으로 33억이 나왔고요. 네. 개별 기준으로는 한 55억인가 56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허허. 근데 지금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으로는 제가 460억이라고 그려놨잖아요. 예. 저거는 제가 이제 일회성 비용을 감안해서 다시 그려본 거거든요.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 안 나갔다면 저 숫자가 한 450억에서 460억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 4분기를 과거에 2018년도부터 4분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막대 그래프 점으로 그려놨는데 가장 4년 동안에 가장 최고치의 4분기 영업이익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4분기에는 보통 뭐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SBS의 자회사 중에 이제 스튜디오 S라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S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드라마가 한 8편에서 올해는 15편으로 제작을 확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OTT향으로 매출이 그래서 많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튜디오 S의 지분 가치는 한 1조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네, 프로파일러? 다루는 건데 네. 저는 오래간만에 저도 드라마를 안 보다가 원래 안 보는데 얼핏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청률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스튜디오 S에 대한 가치는 조금 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 정도 시청률도 이제 감격해야 될 시청률인가 보죠. 예, 워낙 뭐 다른 종편이나 채널이 워낙 많다 많고, 보니까 네. 그래서 8%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씨름 장사 결승만 해도 60몇 프로였는데. 천하장. 그거는 혹시 80년대 그러니까. 스튜디오 S라는 이 자회사가 이제는 그 손자 회사로 이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손자 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자금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 4분기에 실적 쇼크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많이 빠진 상황에서 SBS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황 팀장님 네. 마지막으로 네. 원픽 하신다면 저는 원픽 말고 투픽 하겠습니다. 투픽 좋습니다. 일단은 기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아. 네, 기아 정말 자동차 개인적으로 빨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전기차 일단은 좋은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네. 추정치 개선세에서 더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실적 사실 생각보다 별로 이게 컨센 대비 약간 하향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는 이게 공급망 이슈 때문이라고 네. 일단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급망 이슈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여기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아하.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아가 2022년 매출액이 한 83조 원, 작년 대비 21년 대비 한 19%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6.5조 원, 작년 대비 한 27에서 3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만 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이제 고비만 넘겨가면 네. 주가는 충분히 정상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부품주 중에 하나는 이제 월덱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원익 QNC나 TSMC 쪽으로 수주가 좀 예상되는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기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공장 증설에 네.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5공장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67공장 가동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가동이 될 거라서 반도체 지금 가장 믿을 만한 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뭐 월덱스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한두 종목들은 꼭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뭐 이렇게 혼자 꼽을쳐놓은 거 없습니까? 혼자 꼽을 쳐놓지 않고요. 올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인탑스라는 회사입니다. 인탑스? 예, 인탑스가 사실은 이제 좀 사양 산업이죠. 우리 그 스마트폰 케이스라고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과거에 이제 그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죠. 많았는데 이게 이제 메탈로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가. 근데 메탈로 바뀌니까 전자파가 막 간섭이 막 심하고 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다 했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인탑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 신제품이 또 나오면 인탑스는 본업에서 이 케이스가 잘 나갈 거니까 좋은 게 있고,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이 바이러스에 또 하나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명절이 끝나면 우리 출근하기 전에 자간진단 다 하고 음성 나오면 출근하라고 해서 네. 예, 이 집에서 직접 이 검사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제품을 포장지를 딱 뜯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아하. 판매는 한미약품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진단 키트의 제조 의뢰자는 SD 바이오 센서고 이 제조를 의뢰해서 만드는 회사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타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탑스가 나왔구나. 그렇죠. 저번에.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네. 저 회사에서 이제 PT를 했습니다. PT를 했는데 2021년에 만든 진단 키트보다 그만큼을 올 1분기에 다 생산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탑스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EPS 추정치 파란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영업이익 1,100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월 3일 증권사에서 신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1,300억으로 나왔습니다. 1,100억으로 1,300억으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퍼가 한 5배 정도.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상당히 좀 재밌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탑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